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거든. 그 이유는 코로나 등 때문에 직업들이 복잡한 걸 많이 싫어해 사람들이. 이 중개사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게 물론 부동산 가격도 요즘에는 따라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줄 모르나 과거에 과거에 대통령이 그 뭐야, 근로자들 하루 일당 시급 있잖아요. 그걸 좀 상당히 올려주다 보니까 그냥 전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때우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걸 싫어한다고, 이게. 까다롭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기에 잘 해 놓으면 여러분이 다음에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리라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는 좋은 것은 힘들어 어렵다고. 이 토요일 날 나오셔서 하는 게 짜증 나잖아. 근데 그걸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한 4-5 개월 남았네. 그거 우리 학원과 잘 호흡을 맞춰서 하시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꾹 참고 하셔. "에이 이 새끼 재수 없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거 어려워. 여러분들 수표 10,000원짜리 한 번 주워 본 적 없을 걸. 나도 없어. 한 번도 10,000원짜리도 10원짜리는 있지. 그 시원찮으니까 안 가져간다고 그런 거 발로 차고. 근데 좋은 건 정말 어려워 얻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 그래서 힘든 건 어려워. 자, 지금 다시 설명하는데, 여러분 일괄이라고 하는 것은 똘똘 뭉쳐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도 일괄 신청은 하나의 신청서에 목적물 2개를 기록하는 거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 일괄 경매도 경매 신청할 때 목적물 1개만 기재해, 2개 이상을 기재해. 그걸 일괄 경매라고 한다. 그럼 일괄 경매 할 때는 저당권은 목적물이 1개인데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을 쓸 때는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손해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여기 봐.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성립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이 저당권 앞에 있었으니까 건물 소유자는 어쨌든 보호해줘. 보호해준다고. 근데 후에 들어서면 저당권자 경매하면 경락인이 나타나면 건물은 철거돼야 될 운명에 빠져 있다고. 이거 보호해줄 수 없어.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것보다도 일단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저당권자가 2개를 한꺼번에 신청해 준다. 이거 일괄 경매야. 그러려거든 이 저당권 성립 전에 있어야 돼. 후에 축조돼야 돼. 후에 축조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축조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이나 임차권 취득원자가 건물 지을 수도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안 돼, 지금 일괄 경매가. 근데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소유가 팔 수도 있지. 그게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아니냐.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에서 토지 소유자 값과 건물 소유자 값이 동일인이라면 일괄 경매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일괄 경매 하더라도 저당권은 토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일괄 경매는 지나친 행위야, 지나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고, 그러면 저당권 성립 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저당권 성립 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이 건물 소유자는 보호해 줘야지. 그래서 저당권 성립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저당권 성립 시에 건물이 존재했고, 그리고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라면, 만약에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도 이 사람은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래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라면 저당권자 경매에서 토지 경락인은 을로 되고 건물 소유자는 갑으로 되었을 때 위아래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게 애호바 저법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저당권자, 이제 저법지는 어쨌든 간에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한 번쯤 동일인 소유해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저당권 성립 시, 여기 저당권 성립 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 또는 이 토지에는 A가 저당권이 있고 건물에는 B가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건물만 놓고 따져. 건물의 저당권 성립 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지. 그래서 건물 저당권자 경매를 했지.
그러면 건물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갑으로 오고 건물 소유자가 경락인이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면 건물 소유자 을에게는 철거하라고 그래야 돼? 법정지상권 인정해야 돼? 이게 저법지야 이게. 여봐 저당권 실행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저법지. 됐나? 그럼 여기서 토지에는 B가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각각 별개로 취급을 해. 토지에는 A가 저당권 성립되었지.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성립이 동일인 소유지?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자 경매했지. 그럼 토지 저당권자 경매했더니 경락인이 A 다시가 되고 건물 소유자는 갑으로 왔잖아. 그러면 건물에 저당권 있어 없어 지금? 있잖아 B 있어 없어? 그래도 건물 소유자에게는 저법지 인정해 주는 거지. 자, 건물의 저당권 성립 시 동일인 소유이지. 토지의 저당권 성립 시 동일인 소유이지. 그러면 건물 저당권자 경매에도 건물 소유자는 저법지. 토지 저당권자 경매에도 건물 소유자는 저법지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자 이거 봐.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성립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됐지? 그럼 어디? 자, 저당권 이렇게 성립 시 동일인 소유인데 요때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대.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 그래도 저당권은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도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아. 지금 저당권은 살아있어 지금 여전히. 그럼 이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매매 등으로 우아래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특약이 없었다면 이 을에게는 건물 소유를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해 주지. 이때 을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은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경매가 아닌 사이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저법지야 관법지야? 관법지 취득하고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러면 지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건물 소유자가 지금 달라졌어도 토지에는 시방 저당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토지만 놓고 보면 이 관법지는 토지만 놓고 본다면 이 관법지는 저당권 성립 후에 생겼지.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어. 그럼 저당권자 경매에서 토지 소유자가 A로 바뀌고 건물 소유자는 지금 을이야. 그럼 이 관법지는 등기 안 했지만 저당권보다 선순위야 후순위야? 그러면 관법지는 존재해야 돼 소멸해야 돼? 소멸해야지 이제.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후순위. 근데 건물은 철거해야 돼. 그 전부터 있었어. 그 전부터 있었지. 그래서 저당권 성립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라면 그 후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도 그 후에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져도 경매로 지금 저당권자 경매 신청해서 달라졌지? 건물 소유자에게는 저법지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복잡하잖아 이거. 복잡해.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집 가져오셨나? 나도 그냥 하지 말자고. 정리해. 여기만 보자. 저당권 성립 시 우아래 동일인 소유지. 그러면 그 후에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 후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졌대. 경락인이 갑 다시가 경락을 받고 저당권자가 경매로 경락인이 경락을 받고 건물 소유자가 을이었지. 법정지상권 인정? 지금 저당권 성립시에만 동일인 소유라면 기억해. 다시 한다. 저당권 성립시에만 동일인 소유라면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서 그 후에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저법지 취득한다 이렇게. 저당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였는데 여기서 건물 소유가 달라졌지?
그럼 을에게 관법지 인정된다 했다 또 꼭지가 돌잖아 지금. 그거 빼버리고 이거 16회 문제야. 이거 잘 기억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는 알아야 돼. 자, 다시 해보자. 지식을 다시 해봐. 갑이 지금 여기에 토지에 저당권 성립시 일단 동일인 소유 아니요. 소유야.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 이렇게 을로. 근데 매매로 바뀌었다고. 그럼 을에게는 관법지 있어 없어요? 있지. 됐나? 그런데 그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고.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지. 근데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지. 그럼 일단 저당권 있든 없든 을은 관법지 취득하잖아. 있든 없든. 됐냐? 이거 신경 쓰지 말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이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잖아. 돼 안 돼? 그런데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자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달라졌대. 그리고 나중에 저당권자 경매에서 경락인이 나타나면 건물 소유자가 누구라도 저법지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해 못 오겠으면 보지 마라. 그냥 관법지는 하지 말고. 자, 정리.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 아니요. 소유자가 막 바뀌었어. 바뀌었다고. 그리고 저당권자 경매 실행했지. 그럼 경락에 나타나지. 그럼 건물 소유가 C라면 법정지상권 취득 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려워. 어쨌든 간에 해. 이거보다 저당권 성립시. 두 번째는 저당권 성립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건물이 멸실된 거야. 멸실되었어. 근데 다시 지었대. 다시 재축. 그리고 저당권자 경매했더니 경락이 나타났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에게 저법지 인정해 안 해? 그때도 한단 게 이거 봐.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라면 다 돼. 처음 들었어? 아니, 다시 올게. 저당권 성립시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 아니야. 되지. 그 후에 멸실돼서 재축했어. 그렇다고. 자, 나 보라고. 저당권 성립 건물이 있었지. 그럼 경락인은, 토지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건물 있는 것 받아 없는 것 받아? 있는 것 받잖아. 저당권 성립 토지대장 보니까 건축물 대장권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토지대장에. 여기까지 되지? 화내지 말고. 저당권 성립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경락에는 건물이 있는 것 받아 없는 것 받아? 토지대장 다 보니까. 근데 건물이 멸실해서 재축했지. 그래도 있는 것 받아 없는 것 받아?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결론은. 그래서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라면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이 멸실돼서 재축해도 경매 결과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 저법지 인정된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야 맞지 논리가. 그런데 나 봐. 저당권 성립시 수험생 여러분, 저당권 성립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멸실되어서 재축했어. 근데 저당권 성립시는 여기가 목조 건물이야. 목조 건물. 근데 신축원 건물은 30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그러면 경매 결과 건물 소유자에게는 저법지 인정되지? 지금 인정되잖아. 다만 이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돼. 신건물 기준이야 구건물 기준이야? 그러면 공평해 불공평해? 그래도 공평하잖아. 그래서 저당권 성립시 건물이 존재했다면 멸실해서 재축해서 다 법정지상권 인정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결정된다. 하겠어?
한 장 넘겨보셔. 지금 128페이지에 4번 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비교 나오지? 여기는 여기 법정지상권은 저법지야. 저법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러면 저법지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언제만 동일인 소유이면 돼. 그러면 계속 동일인 소유해야 돼? 성립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돼? 그렇지. 성립시에만 동일인 소유면 되고 계속 동일인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도중에 소유자 바뀔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그때 관법지를 취득하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끼리 말자고. 뒤에 있는 사람은 나도.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저당권 성립시에만 동일인 소유라면 나중에 경매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데 건물이 멸실되어서 재축했어도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나? 진짜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여러분들이 부정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거기 봐. 여기 보라고 이게. 뭐라고 됐냐면 효력은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구건물 기준이야. 성립시 기준으로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야. 즉 건물이 법정지상권 저당권 성립 동일인 소유라면 나중에 재축해서 멸실을 재축했어도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 기준, 신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의 내용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봐. 자 여기 보라고. 갑이 여기 이제 법정지상권 온도 강의 끝이야 이제 일자 안 해. 왜냐하면 7월 달에 해도 또 모르는 척하면 자신감만 더 없어지니까 그냥 아는 척하고 시험 보러 가버려야 돼. 아는 척하고. 자 여기 저당권 성립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어. 그런데 이 토지에 A가 저당권 갖고 있고 건물에도 A가 저당권 갖고 있어. 그러면 저당권자가 AA이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동일인이면 저당권자 A가 하나의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 1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어? 이거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무슨 저당? 그러면 공동저당권자는 2개를 동시에 경매해야 돼. 따로따로 경매해도 된다고. 그래서 공동저당권자가 건물만 먼저 경매를 했지. 자, 건물만 먼저 경매했더니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오고 공동저당권자 A가 건물을 경매했더니 경락인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리고 저당권은 여전히 있지 지금. 토지는 있지. 그러면 자, 공동저당권자가 건물만 경매해서 우아래가 달라졌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저법지 인정돼 안 돼? 된다니까. 저당권 되지 왜 안 돼?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저당권 성립시 동일인 소유 경매 결과 우아래가 달라졌지? 그럼 저법지 있어 이렇게. 됐지? 이번에는 토지저당권자 경매했어. 그럼 토지저당권자 경매했더니 경락일이 A 다시로 되고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으로 돼 있잖아. 그냥 건물 소유자에게 여기는 저당권이 그대로 있어도 돼. 저법지 있지. 그래야 논리가 맞지. 외워본다. 저당권 성립시. 성립시 동일인 소유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꾸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다시 저당권 성립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이고 경매 결과 우아래가 달라지면 위에 소유자에게 저법지가 인정돼. 똑같잖아 논리가. 됐냐? 그런데 자, 아까 여기는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어. 여기는 공동저당이고. 그럼 토지에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 구분해. 여기는 저당권이 있는데 건물도 있어. 토지에만 있어. 그러면 저당권 성립시 우아래 동일인 소유라면 나중에 건물이 멸실되어서 재축했어도
경매 결과 우아래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재축했어도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그런데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 위에 한번 마지막이야. 이 공동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해도 되고 건물만 경매해도 되고, 자 여러분들 입맛대로 공동저당권 입맛대로 경매할 수 있어. 입맛대로.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해도 돼. 그러니까 동시에 경매해버리면 소유자가 일괄 경매해버리면 소유자가 동일인이 돼버리니까 접업지 반법지 있을 수도 없지. 두 개를 동시에 경매에 붙였으니까. 그러므로 공동저당권자는 입맛대로 경매하면 되므로 공동저당권의 채권 횟수는 유리하다 그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되었어.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지금 없어졌어. 그러면 저당권은 있지 지금 토지에는. 근데 멸실되었는데 다시 갑이 건물을 다시 지었어. 그래서 지금 건물에는 저당권 지금 있다 없다. 여기 건물이 저당권 있었는데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 소멸해버렸어. 이제 그 다시 지었지. 그러면 다시 건물 지면 죽었던 저당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없지. 지금 이 상태는 토지의 저당권이 있고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그러니까 저당권 성립 후에 축조되었지 지금 이 건물은. 그래서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경락인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버리면 여기는 일괄 경매가 안 된다.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지? 건물을 철거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당권 성립 후 축조되었다. 그래서 일괄 경매를 할 수는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일괄 경매는. 근데 법정지상권 인정해버리면 이 토지를 산 사람이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면 경락인이 쉽게 안 나타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동저당 건물이 멸실돼서, 잘 봐야 돼. 공동저당 건물이 멸실한 후에 재축했지. 그때는 접업지 없다. 거기에 여기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는 경우 한번 봐. 오른쪽에 우리 여기 관법지가 부정된 경우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환나 함께 신타무 철림 여기는 안 돼. 법정지상 관법지가. 그러면 저법지도 여러분 나대지 함께 그 다음에 지분처분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공동저당 건물 멸실 후 재축. 공동저당 건물 멸실 후 재축했을 때는 저법지 없다. 여기 공동저당 건물 멸실 후 재축.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지분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분처분과 똑같아. 여기는.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건물 지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이 지분을 병에게 처분했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 있어 없어? 없지. 지분 처분으로 달라지면. 여기 다시 합니다. 환지 환매. 그리고 이거 배웠지 않았어?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을의 지분이 5분의 4의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서 갑이 건물 지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 공유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버리려거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갑이 지분을 병에게 팔았을 때 당연히 갑에게 지상권 인정해 준다면 을의 지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면 저법지, 관법지도 없고 저법지도 없어. 이 상태에서 갑이 공주지상에 저당권 설정했다니까. 그러면 저당권자가 지분을 경매해서 경락이 나타나지. 그럼 이거 지분 처분으로 우아래가 달라지는 셈 아니야. 그냥 저법지도 없고 관법지도 없어.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이제 저법지가 안 되는 경우가 여기 봐. 갑의 토지에 을이 저당권이 성립되고 건물 들어선다면 저당권 성립 시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대지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나대지. 됐어?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아까 함께 매수했다. 여기도 함께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들 환나 함께.
나대지 나오면 절대 없는 거야. 저법지도 없고 관법지도 없고. 함께 구입했다 없어 이런 거. 이런 말이 있어도 절대 없어 이렇게. 그래서 나대지에 그다음 함께 그리고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재축해 되고 세 개를 외워줘야 돼. 자, 이거 봐. 나대지 함께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재축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법지 없다. 일단 이거 외워놓고 요거하고 다르니까 환나 함께도 다 없어. 여기도 공통적으로 여기도 없다고 이게. 나대지 함께 공동 여기만 여기서 나오면 다음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물어보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없다. 그러면 공동저당 건물 멸시로 재축했다 이런 말 원칙은 없어. 원칙은. 그럼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재축해서 건물에다가 멸실되기 전에 그 순위의 번호를 유지해 주면 돼. 일단 원칙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됐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지난주에 했던 거 못 외우신 분들은 외우죠. 관법지 부정되는 경우가 외워본다. 환나 함께, 신타무, 설림. 그 다음에 저법지 부정되는 경우가 외워봐. 나대지, 함께, 공동저당 건물 멸실, 재축. 여기는 안 돼. 그런데 공동저당 건물이 멸실이 아닌 보통 저당은 멸실로 재축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갑의 토지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에만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멸실해서 재축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돼. 된다고. 그럼 만약에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다고 봐자. 야, 건물에 저당권 있다가 멸실되면 어떡하죠? 한번 생각해봐. 건물에 저당권 있었는데 이렇게 멸실이 되었어. 저당권 살아나냐 죽냐? 그러니까 저당권 건물의 저당권 성립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저법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러나 토지의 저당권 성립 시 토지의 저당권 성립 시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라면 경락인은 건물이 있는 거 받아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멸시로 재축해도 저법지 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건물 양수인의 지위 거기 하나 밑줄을 그으셔. 맨 밑에 128페이지에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지위 이제 요거야. 자,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넘어갔어. 그러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넘어갔다면 이 사람은 저법자 아니면 관법자야.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이렇게 건물만 넘어가고 토지 소유자가 동일이라면 만약에 매매 등으로 달라지면 관법지, 저당권자의 경매로 달라지면 저법지. 이 사람은 일단 법정지상권자라고 공통점이. 그런데 을을 묻는 게 아니고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요 사람을 물어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됐냐면 제목을 건물 양수인의 지위 해놓고 1번 오른쪽에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지위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산 사람, 그 다음에 경매로 받은 사람 두 가지 있잖아. 2번 경매. 그러면 여기 봐.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승계했지.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이 사람은 지상권자야. 근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만 산 사람은 지상권 등기 해와야 돼, 안 해와야 돼? 그래서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이 넘어가면 자, 이 건물에 갑구에 건물 소유자 갑구를 봤더니 1번 소유권 보존,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매매. 지금 을 넘어간 거야. 지금 이 사람이 넘어가서 건물만. 그럼 요 토지 등기부 보자. 토지 등기부에 1번 여기 토지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 갑 이렇게 있고 을구에 1번 저당권 설정. 을 지금 등기 안 돼 있어도 저당권자라고 지금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은 이 사람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안 해도 되지. 이율은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순간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 근데 을을 물어봐, 병을 물어봐. 지금 병 이 사람. 그럼 병은 건물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등기해와야 취득을 해, 이 사람은. 근데 경매로 산 사람은 지상권 등기해야 돼. 당연히 지상권도 승계해. 그냥 그것만 기억을 해. 자, 법정지상권 그러면 경락받은 자 동그라미 쳐놓고, 경락받은 자는 지상권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돼?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하셔. 등기해야 된다. 눈치를 보니까 또 여기다 더 깊이 설명해봐야 우울한 표정 지을 것 같아. 그래서 나 끄는 거예요, 여기서. 우울한 표정. 그러면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법정지상권, 이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병을 묻는 거야. 병. 건물만 산 사람. 됐지? 그럼 토지 소유자는 건물만 산 사람에게 철거하라고 그래야 돼, 철거하라고 하면 안 돼?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철거하라고 못한다, 아시면 돼. 철거하라고 못한다.